보이나요? 저는 뱅에돔 낚시할 때 요 빵가루를 거의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빵가루 미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JHPC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앞으로 뱅에돔 시즌이 계속 다가올 겁니다. 다가오게 되면 이때 뱅에돔들은 이제 부상을 하게 되죠. 자, 부상을 하게 되면 어떤 미끼가 굉장히 주요할까? 제가 뱅에돔 낚시를 한 10년 정도 했는데 저 경험상은 뱅에돔이 수심 한 3, 4m까지만 부상만 해준다면, 특히 뱅에돔이 자 2m권 아니면 아예 바다 포층까지 올라와 준다면, 자 빵가루 미끼를 쓰세요. 저는 이 빵가루를 좀 많이 씁니다. 이 빵가루가 입자가 굵고해서 미끼 만들기도 편하고, 미끼도 만들면 점도 자체가 아주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 빵가루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빵가루로 밑밥을 했을 때, 밑밥을 뿌렸을 때, 빵가루만 했을 때 입자가 너무 고와서 우리가 뱅에돔 밑밥을 칠 때는 수면 위쪽으로 뱅에돔이 보고 올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밑밥을 무겁게 하면 안 되겠죠. 밑밥을 최대한 푸들푸들하게 해서 위에서 밑밥을 치면 밑밥 덩어리가 위에서 푸들푸들하게 흩어지게, 거의 흩어지게, 그래서 밑에 있는 뱅에돔 위로 올라오게, 그런 식으로 밑밥을 만들고 밑밥을 뿌리고 동조를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요 빵가루는 입자가 고와서 그렇게 물로, 바닷물로 점도를 좀 안 이상하게 하지 않는 이상 밑밥이 어느 정도 푸들푸들하게 되면서 입자가 고우니까 위에서 수면에 빠라빠라 흩어지면서 푸들푸들하게 되는데 조금 괜찮지 않았나 싶어갖고, 아마 이 빵가루를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옛날엔 이 빵가루가 없어갖고 한번 동의 난 적도 있었죠. 저는 요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제가 빵가루 미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지금부터 아직까지는 수심 3m권에서 뭐 5m권 정도의 홍개비가 괜찮다고 봅니다. 괜찮다고 보는데 지금부터 아마 다음 주 정도 되고 한 10일이 지나면 갑자기 기온이 상승될 거예요. 자, 수온은 13도에서 14도까지 찍고 13.5, 13도, 바다 수온은 13도 위까지만 올라오면 뱅에돔 충분히 부상할 수 있어요. 요즘은 아주 날이 괜찮아갖고 갑자기 14도까지 올라오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뱅에돔 낚시를 할 때, 자, 미끼를 빵가루 미끼를 준비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는 몇 번 영상에 봤겠지만 또 강조하고 싶은 게, 저는 빵가루 미끼를 자 2가지를 사용합니다. 2가지. 자, 이쪽에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 건데, 저 2가지 사용하는 빵가루 미끼 모양은 똑같습니다. 모양은 똑같아요. 둥글게 예,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만드는데 자, 첫 번째는 점들을 흐물흐물하게, 우리가 딱 잡았을 때 흐물흐물하게, 바늘에 끼었을 때 약간 흐물흐물한 찰진 느낌 있죠. 찰지다 할까? 찰진 게 아니고 약간 흐물흐물한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된 빵가루를 둥글게 하나 만들고요. 자, 두 번째는 빵가루 점도를 조금 약간 떡지다 할까? 예, 약간 좀 점도를 흐물흐물하게 안 하고 약간 단단하게 만드세요.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2가지 미끼입니다. 자, 빵가루 미끼, 자, 집중해 주세요. 자, 빵가루 미끼 2가지 만드는 이유가, 제가, 자, 흐물흐물한 빵가루 미끼, 점도가 흐물흐물한 빵가루 미끼, 그리고 점도가 약간 딱딱한 단단한 미끼. 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뱅에돔 낚시할 때 표층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수면으로 부상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수면으로 내려갔을 때도 충분히 빵가루 미끼가 통하지만, 그래도 밑밥 동조에 의한 빵가루 미끼가 통한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거의 보통 빵가루만, 거의 시즌 되면 빵가루만 던져요. 물론 뭐 집어줘도 넣겠죠. 근데 거의 빵가루 위주로 내만큼은 사용을 합니다. 자,
수면 위에서 이 빵가루 밑밥을 던졌을 때, 자, 반응하는 게 뱅에돔, 자리도 많아요. 근데 뱅에돔이 색깔을 보고 냄새를 맡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밥을 먹는 거잖아요. 빵가루가 녹색으로 변하죠? 그럼 우리 미끼도 녹색인 거예요. 녹색인 거. 그럼 우리 미끼가 녹색이니까 당연히 부상을 하면 빵가루 미끼가 통하는 거예요. 자, 뱅에돔 본 시즌에 많이 잡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미끼 뭐 썼냐? 빵가루 미끼입니다. 빵가루 미끼. 물론 원도권 갔을 때는 크릴, 홍게비, 빵가루도 됩니다. 사실은 되는데 크릴, 홍게비로 동물성이 강하기 때문에 긴꼬리를 잡고 합니다. 아,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같이 낚시하는 친구도 있고 동생들도 있는데 다대포 나무섬에서 빵가루로 긴꼬리 사자 잡고 이랬어요. 요즘은 뱅에돔들이 아마 낚시 방송에 나왔는데 희한합니다. 빵가루 미끼가 아마 본 시즌 들어가면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80% 정도, 내만권에서는 80% 한다. 거의 80% 이상 빵가루 미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가 점도가 단단한 미끼, 점도가 흐물흐물한 미끼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우리가 내만큼 뱅에돔 낚시를 하면, 자, 잡어가 많이 끌어올라요. 이제 본 시즌 되면 자리돔부터 시작해 망상어, 숭어 엄청납니다. 막 펴 피는데, 자, 그럴 때 필 때 우리가 흐물흐물한 미끼를 쓰면은 잡어한테 다 따입니다. 잡어한테 다 따요. 제가 점도가 빵가루 미끼 중에 점도가 조금 단단한 미끼, 첫 번째 오히려 점도가 단단한 미끼부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걸 핍니다. 근데 그 잡어가 많은 상황에서 흐물흐물한 일반적인 점도가 흐물흐물한 빵가루 미끼 던졌을 때는 물론 뱅에도 물겠죠. 물론 뱅에도 물지만 잡어한테 많이 따인다 이거죠. 잡어한테 따일 확률이 더 많고, 잡어들이 조금씩 떼먹으면서 내려가는 빵가루가 조금씩 따이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내려가면서 수심이 내체비가 내려가면서 밑에 큰 놈도 잡을 수 있는데 위에서 다 따이고 뱅에돔 잔챙이들만 밖에 못 잡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자, 저 댓글에 보면 오늘 댓글에 그 잡어 분리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감평돔도 마찬가지고 뱅에돔도 마찬가지인데, 잡어 분리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분리가 아닌 약간은 잡어들이 100% 이렇게 만약에 밑바닥에 동조한다 싶을 때, 얘네들이 바다에 잡어들이 있다 싶을 때 규모를 좀 작게, 이렇게 많은 덩어리가 있는 것들을 규모를 좀 분산시킬 수 있는데, 잡어들을 밑밥으로 분산시킬 수도 있지만 잡어를 분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내가 두고 싶냐면, 자, 그때는 점도를, 자, 잡어가 많다 싶을 때는 점도를 단단한 미끼를 쓰세요. 물론 예민한 반응에 점도가 조금 단단한 미끼에는 반응이 없다 이라 하지만은, 우리가 부상을 했을 때는 뱅에돔은 묵니다. 제가 그렇게 했고요. 지금 동안 단단한 미끼, 제가 분학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가 활동을 많이 했는데, 예전부터 저는 두 가지 미끼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고, 작년에도 빵가루 미끼, 좀 더 단단한 거, 좀 더 흐물한 거 두 가지 미끼를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또 강조하는 이유가, 이제 본시즌이 들어갈 거니까, 자, 좀 더 단단한 걸 다 던졌다, 미끼를. 자, 잡어들을 밑밥으로 좀 분리를 시킨다고 했는데도 잡어들이 좀 모여들게 돼 있어요. 무조건요. 어딜 미끼를 던지고 해도 잡어들은 완전 분리는 안 됩니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좀 더 단단한 미끼를 달면, 자, 조금씩 따이면서 그 버팀이 있는 거예요. 예. 내려가면서 밑에 있는 씨알 좀 괜찮은 뱅에돔을 낚을 수도 있고요. 잡어를 버티기 때문에, 잡어를 버티고 있는 순간에 뱅에돔들 같이 오게 돼 있어요. 뱅에돔들이 부상하는 뱅에돔들은 빵가루 입질이 시원합니다. 잡어들은 그냥 잘 못 먹어요. 어쩌다 자리돔이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을 잡어들이 많이 있을 때 버티는 상황은 점들을 빵가루 미끼를 좀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좀 그렇다고 완전 딱딱하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딱 만져봤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흐물흐물한 거는 이렇게 딱딱 하면 미끼가 팍 벗겨진답니다. 그런데 조금 약간 단단한 점도는 딱 보면 약간 뭐랄까 경단 있죠. 경단 우리가 감성돔 경단 쓰잖아요. 그거보다는 조금 덜 흐물하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용해 봤어요. 그러면 잡어들이 끌어도 충분히 버티면서 뱅에돔을 잡을 수가 있고, 수심층 밑에까지, 물론
간단히 말해서 뭐 2m, 1m에서 무는 애들은 흔히 잔챙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만큼은. 근데 3m, 4m, 5m 밑에 있는 애들은 그래도 뱅에돔이 크단 말이에요. 잡어들이 많이 끊었을 때는 다 좀 더 단단한 미끼를 넣어서 위에서도 물 수 있게, 밑에서도 물 수 있게, 잡어들이 먹어도 따이도 조금은 버티고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게 그런 단단한 미끼를, 좀 더 단단한 미끼를 사용하시라고, 권장해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자, 흐물흐물한 미끼. 흐물흐물한, 점도가 흐물흐물한 미끼를 왜 만드냐? 자, 이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 뱅에돔들이 상층이 부상했을 때도 진짜 웃기게 예민할 때가 있어요. 정말 예민할 때가 있어요. 바로 안 빠는, 한마디로 말해서 뱅에돔이 안 빤다고 말하죠. 뱅에돔이 안 빠네. 건들고 있네. 그리고 보면 그냥 살짝 누굴 수도 있고, 뱅에돔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얘네들이 이물감을 얻게 만들어야 돼. 빵가루 같은 거는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 보통 빵가루 미끼를 동그랗게 달잖아요. 완두콩처럼. 정말 입질 예민할 때는, 동그랗게 달지 말고 약간 마름모식으로요. 끝에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마름모입니다. 보이시죠? 납작하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마름모식으로. 끝에는 뾰족하게. 얘네들이 쉽게 흡입이 될 수 있게. 예. 점도를 흐물흐물하게 미끼를 만들어서 그때는 사용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때 동안 뱅에돔 낚시를 했을 때, 빵가루 미끼가 그렇게 통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본 시즌이 완전 본시지 않았어요.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완전 추천드리는 미끼는, 딱 세 가지입니다. 딱 세 가지. 홍개비. 지금 홍개비입니다. 홍개비 넣고요. 홍개비는 무조건 들고 가시고. 자, 두 번째는 빵가루 미끼. 제가 말씀드렸죠. 점도가 단단한 거, 점도가 흐물한 거. 자, 세 번째는, 크릴 하시는데, 오히려, 뱅에돔 전용 작은 크릴을 사갖고, 머리 꼬리 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래도 약간은 민감할 수 있는 뱅에돔을, 지금부터 아마 마리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뭐 거제권이나 가덕, 뭐, 영도권은 아직 모르겠지만, 다대포권 쪽에도 아마 CR 좋은 거 25cm 위로 30분 가까이 되는 거 10마리 이상 잡아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홍개비에 지금 주의했을 거고요. 앞으로 계속 가다 보면 10일, 20일 정도 지나보면 본 시즌이 애들이 피게 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빵가루 미끼, 점도가 단단한 거, 점도가 흐물한 거. 자, 두 가지 미끼를 꼭 챙기셔갖고, 빵가루 미끼로, 낚시를, 즐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팁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우리가 빵가루, 이거 미끼 있죠, 미끼. 만들고 나면, 이거, 미리미리 이거 만들고 나서 씻고요. 수건 있죠, 수건. 우리가 그 낚시할 때 쓰는 수건하고, 잡어 잡고 들어비치면 비린 나오면 닦잖아요. 그 수건하고, 일반 수건 하나 들고 오세요. 일반 수건을 물에 묻혀놓고, 바닷물이든 생수든 물에 묻혀놓고 빵가루 미끼를 달고 나서 그 젖은 수건을 이렇게 닦으면서 하시면 조금은 빵가루 미끼 요거 막 색깔도 변질되고 눈에 들어가면 따갑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마 뱅에돔 본 시즌이 들어올 건데 정말 안락하시고 즐거운 낚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